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명했던 거야.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가 항상 0 이상일 때 그 구간에서 그럼 우리가 fx 그리고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a부터 b까지 이 f를 적분하면 진짜 이 넓이가 신기하게 나오더라. 따라하세요. 정적분의 정의는 부정적분의 변화량. 그래서 이게 large f b에서 large f a를 빼면 그냥 미분의 연산인 적분을 하고 뺐더니 넓이가 되더라.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의였어요. 우리가 증명한 거는 이 제약 조건 안에서 이때 넓이를 구하는 걸 증명을 했던 거고, 그걸 이제 응용해서 다른 상황에서도 넓이를 우리가 구해볼 거야. 자, 일단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그 다음에 f가 0 이상이라 그랬는데 f가 그럼 항상 0 이하일 때는 넓이를 못 구하나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를 위로 올려주면 되잖아. x축 때 치행시키려면 내가 f 대신에 누구를 쓰면 돼요? 마이너스 fx. 뒤집으면은 이렇게 이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항상 몇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이 넓이가 s면 대 칭했으니까 이 넓이가 s죠? 이 넓이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fx dx를 이렇게 써나면 된다 해서 따라하세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실수배 정적분 저번 시간에 정적분의 성질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그래프가 축보다 아래 있을 때 그래프와 축 사이의 넓이는 정적분과 부호가 같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말하냐면 따라하세요. 정적분은 넓이가 있는 부호. 축 위쪽을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고 축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을 때 적분하면은 넓이랑 부호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S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정적분 한 다음에 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넓이랑 부호 반대겠네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마이너스 S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S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예시를 하나씩만 딱 보여줄게. 저는 예습 영상 잘 보고 왔을 테니까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예의상 해줄게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마1부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하세요. 닫힌 구간 연속 f가 0 이상 그러면 정적분이 넓이가 되는 거야. 인티그랄 몇부터 몇까지 마1부터 1까지 이 함수 x제곱을 dx 적분하면 불러서 어떻게 되죠? 몇 분이면 3분의 1 3세 몇부터 몇까지? 마이부터 1까지 그러면 3분의 1 개수 쓰고 1 대입 마일 대입해서 빼면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넓이가 몇인 거 확인. 선생님, 근데 이거 잘못 그렸네? 위로 1만큼 올린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축보다 아래 있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됐다면 어떡하는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따라요. 축보다 아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넓이가 나와? 넓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 부호 반대. 그럼 넓이 S는 하면은 인티그랄 마이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dx를 한 다음에 앞에 뭐만 붙여주면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S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이게 S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계산을 해보면 돼. 해서 우리가 따라서 정적분이 넓이가 될 조건 넓이가 될 조건은 우리가 X축보다 어디 있을 때 정적분이 넓이가 된다고? 위쪽에 있을 때. 근데 이건 뭐냐? 정방향 하면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됐을 수 있거든요. 따라하세요. A부터 B까지 이게 이 닫힌 구간 A, B에서의 정적분을 구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문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티그랄 1부터 y 이렇게 되면은 위아래 끝 중에 위 끝이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아래 끝이 더 크죠? 그럼 이거는 내가 이거 뒤집어 버릴 수 있죠? 뭐만 붙여주면
마이너스에서 1까지 이렇게 바꿔주면 자 예를 들면 얘 그래프를 이 정적분 식을 봤을 때 마일부터 이렇게 따라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거 정방향이라고 왜 그래프에 표시하면은 마 1부터 1까지면 이렇게 갈 오른쪽 방향, 양의 방향은 정방향으로 보고요. 얘 같은 경우 그러면 그래프에 표시해 보면 말부터 1까지 어디서 출발해서 1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역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야. 역방향이면 이렇게 너네가 위아래 반대로 뒤집어 준다는 계산을 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했을 때 따라하세요. 정방향 그래프가 x축 위. 그럼 이 넓이는 정적분과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제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할 때 제약. 그래서 우리가 쭉 배울 내용들을 한번 써보면요. 지금 첫 번째 뭘 한 거냐면 F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1번 F가 0 이상이다? 그럼 그냥 정적분 0 미만이다? 0 아래쪽이다? 그러면 적분한다면 뭐를 반대로 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상에서 했던 내용이죠. 복습하는 생각하고 잘 들어라.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더 알아보면 이번에는 X축과 Fx가 이룬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까는 축 위쪽 넓이 아닌 축 아래쪽 넓이였는데 이번에 둘 다 섞여 있어요.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가 섞여 있어요. 따라서 위쪽 넓이는 정적분, 아래쪽 넓이는 정적분이랑 뭐가 반대라 그랬지? 뭐 반대. 그래서 우리가 내가 S1 플러스 S2를 구해라 그러면 S1 따로 구하고 S2 따로 구한 다음 둘을 뭐 해주면 이제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뭐 해주면 자 S1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dx 하면 S가 안 나와. 왜냐면 따라서 축보다 아래. 그럼 정적분 하면 넓이가 아니라 넓이랑 뭐가 반대로 나온다? 그럼 이거는 S1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S1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해줘. S1이랑 같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S2는 따라서 축 위쪽 넓이. 그럼 그냥 넓이를 뭐로 대체할 수 있다? 정적분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C까지 fx/dx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내가 S1 플러스 S2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그 전체 넓이인 거야. 얘부터 먼저 쓸까? 쓰는 대로 써줄게요. A부터 B까지 fx/dx 공통이니까 생략할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여기 밑에 지금 써봤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얘 따라서 절대값 정적분 이거는 같은 의미. 너네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우리가 넓이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변형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따라서요. 절대값 정적분 이 의미는 축과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거를 기호로 표현한 거니까 따라서 절대값은 범위 나누기. 그래서 F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여기 기준으로 나눠서 이때 따로, 이때 따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절대값 정적분을 구해라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축과의 넓이를 구해라. 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왜 넓인가요? 하면은 절대값 fx를 여기다 겹쳐서 그려보면은 f의 절대값 주면 따라서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이게 절대값 f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축보다 같거나 위. 그러면 이 넓이 S1, S2 이 적분 A부터 C까지 그냥 적분하면은 S1 플러스 S2가 어차피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은 축과 L은 영역의 넓이. 줄여서 그냥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은 축과의 넓이. X축과 이런 영역의 넓이를 의미한다 라고 너네가 외워서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때 지금 S1, S2는 지금 그래프가 X축이랑 B에서 따라서 B에서 교차한다. 이 X축이라는 직선과 Y는 FX라는 이 곡선이 B에서 교차하죠? 교차하면서 생기는 두 넓이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 라고 줄여서 부를 거야. 따라하세요. 두 그래프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넓이. 줄여서 우리끼리 뭐라 부르자고 했어? 교차 넓이.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우리가 외울 때는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무조건 여기 나와요. 왜냐라고 묻는다면 여기다 얘만 써줄게.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구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언제든 축보다 위고 언제든 축보다 아래니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티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따로따로 나눠 써본다면 자 a부터 b까지는 fx가 축보다 어디 있을 때고 아래 있을 때니까 넓이가 나올까? 넓이랑 부호 반대로 나올까? 부호 반대로 나오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S1 이렇게 되는 거고 B부터 C까지는 축보는 어디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정적분이 넓이와 같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S1, S2가 어떻다면 전제 깔았어요? 같으면 이게 더하면 몇이 돼요 그러면? 0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꼭 외우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한글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F와 누구와 이룬 영역의 넓이, 축과 이룬 영역의 넓이, X축. 처음에 뭐 했냐면 따라서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증명을 하고 두 번째로 따라서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땐 정적분과 넓이가 뭐가 반대다? 뭐가 반대다를 했고 그 다음에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 있을 때도 있을 때는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계산 해서 어쨌든 우리가 X축과 이런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을 다 다뤘어요. 그럼 너네가 이제 무조건 X축과 이런 영역의 넓이를 다 계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0, 3, 4 이렇게 했을 때 0부터 4까지 fx와 x축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따라하세요. 종족분으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일단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아래쪽 넓이 없지? 그러면 이 넓이는 s라고 둘게요. s는 가운데 식으로 뭐라고 쓰면 될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얘 식 y는 하고 써줄게. 최고점에서 1, 2, 3처럼 넣을게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계산하면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거나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시험에서 너네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넓이 공식이 있어. 넓이 공식을 싹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아니지.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따라하세요. 두 곡선이 이루는 영역 F와 G라고 이룰게요. 이 곡선은 아니에요. 그냥 두 그래프가 이루는 영역. 하나는 이제 원래는 뭐였냐면 따라서 F와 X축. 근데 X축이 아닌 다른 도형과의 넓이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 F, G, 그리고 양옆은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성분으로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끊었을 때 생기는 이 넓이. 이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이 아래쪽 넓이를 S1 자,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색깔을 내가 지우고 다시 한번 써줄게. X축과 이룬 영역의 넓이는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자, 파란색 부분은 혜인아, 누구랑 누가 이룬 영역의 넓이야? F랑 X축. 자, 그럼 이건 누구를 접근하면 얻을 수 있죠? F를 접근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지.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서연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넓이야? 네, gx, y는 gx, x축 사이의 넓이죠? 그건 이렇게 접근하면 계산하면 얻을 수 있겠죠? 빼면 이제 요 넓이를 얻을 수 있겠죠. f와 g 사이의 넓이를 빼면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또는 따라서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얘는 빼기 함수, 정대 여기 주의할 건 따라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 빼기 함수를 적분하면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주의할 거는 어떤 빼기 함수가 된다고요? 어디식 빼기 어디식? 위에 있는 식 빼기 아래식을 했을 때 그때 정적분이 넓이가 된다 라고 한 거죠. 두 번째 상황은 위아래가 바뀔 때야. A부터 B까지는 F 지중 누가 위에 있을 때의 상황이죠? F가 위에 있을 때 상황이죠? 이게 F니까. B부터 C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죠? G가 위에 있는 그래프죠? 그러면 누구에서 누굴 뺄지가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해줘야 돼. 자, S1을 구해라. 그러면 민규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정적분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B까지 누구를 적분할까요? 맞아. 위에 식 빼기 아래 식이니까 F에서 G를 뺀 걸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네, 그게 이 내용이죠. 그러면 저 S1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예서야 S2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위에 식 빼기 아래 식 그러면 G-F죠.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C까지 적분하면 그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S2가 되더라를 얻은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거 계산을 직접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절대값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그럼 따라하세요.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라고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분할 적분가 나와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넓이 구하세요. 구간분할. 절대값 정적분 구하세요. 구간분할. 어쨌든 여기부터 가야 돼. 이걸 이렇게 너네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걸 풀어서 이렇게 와야 되고 넓이 구해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F와 G가 B에서 교차. 그러면서 생기는 이 두 넓이를 호재가 내가 무슨 넓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따라서 교차 넓이. 따라하세요. 두 그래프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넓이. 이렇게 외우면 너무 길어지잖아 외울 게. 그래서 줄여서 호재 뭐라고 외울 거라고? 교차 넓이.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호재 넓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대요? 뭐가 0이다? 걔네 정적분이 0이다.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네, 이거는 증명은 내가 굳이 하진 않을게요. 영상에서 해줬을 테니까. 근데 외워야 돼.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근데 여기서 무슨 함수의 정적분? 빼기 함수의 정적분. 아까도 그럼 사실 이거 빼기 함수 정적분이 0이다로 다 외워도 돼. 왜냐면 아까는요 F랑 X축 사이 이게 아니지. 교차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A, B, C, S1, S2 이렇게 됐을 때 S1은 S2입니다.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 왼쪽 구간부터 오른쪽까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의 전체 A부터 C까지의 무슨 함수의 정적분이 0이라고요? 빼기 함수. 여기는 F랑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뭐라고 쓸 수 있지? 0. Y는 Fx. 그래서 얘네 둘의 빼기 함수라서 그냥 뭐가 된 거야? 그냥 Fx가 썼던 거야. 그냥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외울 때. 자, 집중. 자, 다시 따라 해봅시다.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0이다. 이거 꼭 알아야 돼. 문제에서 넓이 같다 해주는데 이거 못 쓰면 문제가 바로 안 풀리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게 만들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성질 못 쓰면 아예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요.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까지 했어. 첫 번째 따라서 F와 X축. 이거 세 가지 상황 했죠? 따라서 항상 위, 항상 아래, 교차할 때. 그때 이제 교차 넓이가 0이면 정적분이 0이다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F와 X축이 아니라 F와 누구? G가 된 거죠. G가 Y는 0이면 그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증명은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자, 따라하세요. 도곡선 사이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근데 주의할 건 누구 빼기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어디 있는 식 빼기 어디 있는 식? 위에 식 빼기
아래식으로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적분을 해줘야 넓이가 된다. 그 아래식 빼기 위에식 하면 뭐가 반대로 나올까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너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축 사이의 넓이도 구해보겠대요.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 fx와 x축 아니에요. f와 누구? Y축. 근데 Y축과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수투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계정 미적분에서 치환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를 너네가 알고 있으면 돼. F와 Y축 사이의 넓이는 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 둘 다. 왜냐면 둘 다 되는 문제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계속 쓰다가 그거 막힌 문제 나오면 바로 틀리는 거야. 둘 다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주변 넓이, 따라서 역함수, 역함수를 접근하는 게 Y축과의 넓이가 된다. 주변 넓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언제 쓰냐면 문제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알려줘. 갑자기 알려줘. fx가 나와있는데 갑자기 f 인버스를 정적분한 값이 몇이에요? 알려줄 때가 있어. 뭐지? 이거 왜 알려줬지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와 y축 사이 넓이. 고 외우고 있어요? 왜 풀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자면, 자, fx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f 흰색 얘랑 y축 이 사이에 요 넓이. 요 넓이 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Y축과의 넓이는 수투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계산이 안 돼.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우리 간접적으로 구하는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어떤 주변 넓이를 이용한다는 얘기냐면 이 넓이 구하고 싶다? 그럼 내가 요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여기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만큼의 넓이는 따라서 F와 X축 사이의 넓이. 그럼 이건 내가 적분, F를 적분하면 얻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시분 잘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넓이 S는 여기 B, 그럼 여기 높이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얘들아? FB. 여기 X좌표 A, 그럼 Y좌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FA. 그러면 헤이, 아니 가오, 빨간색 넓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기호로? EFB, 그렇지? 파란색 넓이 AFA. 그럼 다 구한 거예요. 빨간 넓이 EFB, 파란 넓이 AFA. 그러면 빨간색 직사각형이 BFB에서 누구 빼주고 AFA 빼고 그 다음에 뭐 빼주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x를 빼면 누가 나올 것이다? S. 이게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를 이용하여 F와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게 이런 얘기예요. 주변 넓이 BFB가 이게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를 쓴 거예요. 이거는 누구 구한 거예요? 파란색 직사각형. 이거는 어떤 색깔 영역의 넓이를 구한 거야? 초록색. 이렇게 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Y축과의 넓이는 주변 넓이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이걸 배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 이거 역함수의 정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fx가 x 3승 플러스 x 2x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어지면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얘가. 근데 얘 역함수 구하세요. 너는 못 구해. 이 역함수 구하려면 뭐? y는 2x 3승 플 x 이거잖아.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바꾼다. x, y를 바뀌면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x는 하면
2y 3승 플러스 y 마치 이렇게 되는데 이거 y는으로 정리를 못해. 그러면 y는 하고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인티그랄 5부터 7까지 f 인버스 x dx는요 3이에요. 갑자기 이상하게 알려줄 때가 있어.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함수의 정적분 y축과의 넓이. 원함수와 y축과의 넓이를 알려주고 싶을 때 대신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내 S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줄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으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따라하세요. x축과의 넓이. 여기 y축과의 넓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yx에 대치행을 시키면은 대치행이니까 요 넓이가 같은 넓이가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를 대신 구하겠다는 얘기야. f 인버스 x 역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얘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좀 달라지는 게 여기 a부터 b까지인데 우리가 y축과의 넓이는 따라하죠. y좌표를 알아야 한다. 여기가 a, fa죠. 여긴 몇 콤마 몇일까요? 자, 그러면 대칭했을 때 대응되는 점, 짝꿍이 대응되는 점들이 있을 거야. 자, 얘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y는 대칭시키면 x, y 좌표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몇 콤마면?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a, a. 그러면 여기 x좌표가 a가 아니야. x좌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fa.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따라서 y좌표부터 y좌표까지 역함수율 정적분. 그게 이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해. fa부터 fb까지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 누가 fa 때부터? 무슨 좌표가? y좌표가 fa 때부터 y좌표 몇일 때까지? fb일 때까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넓이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f와 y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좀 들어줄까? 봐봐. 여기가 1, 2, 3 여기가 4, 6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은 주변 넓이가 역함수 정적분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면은 인티그랄 하고 대칭하면은 대칭 대응된 점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3,2가 되고 대응된 점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6,4. 그러면 그 넓이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이 넓이는 몇부터 몇까지? 그렇지, 3부터 몇까지? 6까지 해서 y좌표들이 쓰이게 되는 거야. 그때 누구를 접근하면? f의 인버스 역함수를 접근하면 이 넓이가 된다고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대칭해서 되는 거 보여줬지? 대칭 안 하고도 바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를 뭐 한다? 바꾼다. 그러면 얘를 바꾸지 x, y 축을 바꿔버려도 괜찮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x, y를 바꿔서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x, y 하면은 여기서 y축, x축 이렇게 바꿔버리고 옆으로 돌려서 생각해도 되거든. 그러면 이게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x축과 f 인버스 사이 넓이 이렇게 돼버리는 말이야. 이렇게 직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수투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계산해도 괜찮긴 해요. 미적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출력이 없죠. 따라하세요.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 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를 이용해서 y축과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또는 따라서 y축과의 넓이를 이용해서 주변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y축과의 넓이,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 정적분값.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모든 하나를 그냥 구할 수 있다. 그러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역함수의 정적분. 정확히 따라서 역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그게 이거야. 그러면 대칭해보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넓이로 해석이 된대요. 대칭해보면 fx와 y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둘 중에 하나 막히는 문제 만났을 때 항상 풀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y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로 우리가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역함수와 이루는 영역. 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f가 f 인버스. 자, 얘는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마찬가지로 주변 넓이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따라서 yx 이용. 이렇게만 쓸게. 자, 주변 넓이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넓이는 원함수 f와 증가함수인데 역함수 yx 위에 결정이 전부 다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테그랄 따라서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그럼 위의 식 빼기 아래 식이니까 누구 빼기 누구를 적분하면 돼요? 지금 누가 위에 있죠? 위의 식이 누구야? f 인버스. 역함수 빼기 원함수 dx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따라서 둘 중 하나는 못 구한다. 둘 중 적어도 하나는 못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하나가 좀 쉽게 나온다. 하나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하게 나와서 못 구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걸 못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뭐 할 수 있는데요? 하세요. 못 하겠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변 넓이들을 볼 건데 이 넓이 여기 x좌표가 a, x좌표 b니까 y좌표도 a, a, b, b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 넓이 얘들아 몇이에요? b제곱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 정사각형 넓이 뭐가 돼요?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 적분한 거예요? a부터 b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fx, dx 정확히 이제 빼기 하면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로 해석하면 되거든. 따라서 위에 식, 아래 식. 근데 아래 식 몇이라서? 0 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y는 0. 그래서 x축 0 이렇게 쓰게 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따로 외워도 괜찮아요. 빼기 하면서 좀 조금. 자, 그러면 내가 대칭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떨까? 같겠죠. 집중하면 안 되죠. 저기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넓이도 내가 이걸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초록색 넓이는 서연아 어떻게 계산하면 돼? 네. fx dx에서? 네. 아예 그냥 이것만 구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거 이 사이를 구하면 된다고? y축과의 넓이를 구한다고요? 역함수 모르는데요? 몰라요. 없어요. 너 그냥 아예 내 설명한 거 다 싹 다 안 듣고 있었구나. 지금 이것만 하고 지금 이걸로 설명했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초록색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민규 무서워? 민규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전체가 뭔데요? B제곱 빨간색에서 그 다음에 A제곱 파란색을 빼주고 그 남은 요 두 개 남았단 말인데 민규 얘네들이 어때?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빼주면 요 넓이가 된다가 되는 거지. 소연 알겠어? 자,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변 넓이들 이용해서 우리가 저 역함수와 원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도 되나요? 자, 그 다음은 따라서 yx 이용. yx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함수, 역함수 둘 중에 하나는 문제에서 줄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줄 거예요. 내가 yx 대칭이니까 가운데 yx 기준을 관찰을 하면은 위쪽 넓이랑 아래쪽 넓이 두 개로 내가 분할해서 따로따로 볼 수가 있거든. 자, 가운데 내가 만약에 초록색 넓이를 구하려고 해. 따라서 위에 식 빼기 아니지? A부터 B까지 예서야 누구 빼기 누구를 적분하면 돼요? F? 초록색 넓이야?
따라하세요. 역함수 빼기 x. 위의 식이 역함수 f 인버스고요. 아래 식이 y는 x니까 x예요. 그거 접근하면 돼. 그럼 따라하세요. f 인버스를 알면 f 인버스 빼기 x를 a부터 b까지 접근한 다음 몇 배 해주면 요 전체 동이 되겠네. 2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f 인버스 모르는데요. f를 아는데요 하면은 이 아래 넓이를 구하면 돼. 우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구하면 그렇지. x-fx를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넓이가 나오겠지? 몇 배? 2배. 잘했어요. 이게 따라서 yx를 이용 yx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 따라서 원함수를 하면 원함수와 y는 x. 만약 역함수를 알고 있으면 누구와 누구 사이 넓이? 역함수와 y는 x 사이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넓이도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따라서 주변 넓이 이용, y는 x 이용.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자세히 써줄까? 역함수와 x축. y는 x와 f는 y는 x와 f 인버스. 이걸 이용해서 두 배 할 거다. 이게 yx 2호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많이 넣었네. 다시 봅시다. 자, 우함수와 기함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fx가 어떤 특별한 주기성 또는 대칭성을 띌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정의 써놨어요. 자, 우함수는 뭐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래요? y축 대칭함수. 기함수는 뭐를 줄여서 말한대요? 원점 대칭함수. 우리가 y축 대칭함수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항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따라하세요.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처음 슈가 같다. 우리가 어떤 낯선 함수를 만났어. 예를 들면 나중에 너네 미적분을 보면 y는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4승 이렇게 나눠주고세요. 뭐지? 이게 뭐야?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성, 대칭성 이런 걸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따라서 x에 마이너스 x 대입. 근데 제곱이니까 어차피 처음이랑 어때? 똑같죠? 4제곱이니까 처음이랑 어때? 똑같이 따라가세요.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처음과 같다. 이 항등식이 성립하니까 그럼 무슨 함수구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함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에서는 주로 다항이 나오니까 따라하세요. 다항 함수가 우함수이면 짝수차항만 존재. 그래서 줄여서 무슨 함수라 부른대요? 짝수차함수. 홀수차항이 아예 다 없는 거야. 자, 기함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항상 처음과 부가 반대가 되면 항등식이면 그럼 우리가 y는 원점에 대한 대칭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우함수와 기함수를 우 곱하기 우, 기우 곱하기 해서 얘네들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합성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게 매번 똑같아. 규칙이 항상 매번 똑같기 때문에 외울 때는 따라가세요.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 이렇게 해서 빠르게 알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x제곱 곱하기 x제곱으로 생각하면 x 몇 승이 나와요? 4승. 그럼 짝수차니까 무슨 함수겠다? 우함수.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는 얘기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알아보기 편해요.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이거 누구로 생각하고? x제곱. 얘 뭐로 생각하고? x 곱하면 x 몇 승? 3승. 홀수차니까 무슨 함수? 기함수. 이렇게 결과를 외우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것만 외운 애들은 이제 어떤 문제에서 털리냐?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 이건 뭘까요? 우함수?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뭘까요? 우함수 빼기 기함수는 뭘까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사실 x제곱 x 넣었을 때 결과는 똑같기는 해. 근데 엄밀하게는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는 f가 뭐다? 그냥 하고 뭐 할 거야? 우함수다? 뭐 할 거야?
문제 이렇게 줄 때 G는 뭐다? 라고 넘어갈 거야? 기함수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따라하세요. x에 마이너스 x에 그 식이 처음 원래 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면 돼요. f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fx. g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이거랑 얘랑 똑같거나 부호가 반대로 무기함수인 거야.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죠. 부호 반대예요? 아니죠. 따라하세요.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합성했을 때도 마찬가지. 자, 우함수 합성, 우함수도 항상 우함수다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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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놓고 계산했을 때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우함수의 우함수 합성은 몇 차에 몇 차 합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2차에 2차. x제곱에다가 x제곱 합성하면 x 몇 승인데요? 4승. 무슨 함수겠다? 이렇게 확인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니. 자, 이거는 누구의 누구 합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2차랑 1차니까 얘가 속함수야, 뒤쪽에. x에다가 누구를 x제곱을 합성해서 그러면 뭐가 되겠네? x제곱 이렇게. 그래서 우함수. x니까 x에다가 x를 이렇게 합성했다. 반대지. 속함수를 넣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과를 봐도 결과가 똑같더라 이거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알아놔야 되고요. 얘까지도 알아놔야 돼. 따라서 x는 a 선대칭. 문제에서 x는 a 선대칭이라는 식으로 줄 때가 많은데 이거 내가 보자마자 선대칭이구나 알아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f2-x가요 f2 플러스 x입니다 라고 주면 a는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잘 알아보는데 어떻게 좀 바꿀 수도 있냐면 x에다가 x-1을 합성을 항등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x-1이 넣어도 되죠.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좌변에 f 뭐가 돼요? 4-x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또 없어지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도 이거 x는 2에 대한 선대칭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은 이 안쪽 값 있죠. 항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이 안쪽 값을만 얘네를 더해보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더했을 때 누가 속보가 돼요? x가 속보되지. 그럼 뭐만 남아? 4가 남죠? 나는 2에 버려요. 하면 몇이에요? 2 따라서 2에 대한 선대칭. 이렇게 외우면 편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했더니 누가 소거가 돼? x가 소거가 돼야 돼. 그래야 대칭성인 거야. 누구만 남아요? 2a. 나누기 몇을 해버리라고? 2 했더니 몇이에요? a. 따라서 x는 a 선대칭.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글식을 변형해서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전대칭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보통 못 풀어. 근데 얘는 이제 원래 어떻게 생긴 건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 B에서 이 B를 나눠. A를 나눠. 이렇게.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 오른쪽으로 X. A를 기준으로 똑같은 만큼 떨어졌을 때 따라서 함수값의 평균이 B로 일정. 그러니까 A, B에 대한 그래서 전대칭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편의상 이렇게 2를 넘겨서 많이 표현을 해주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더하면 누가 소거가 되네요? x가 소거되고 누구만 남아? 이렇게 되죠? 그럼 얘 2로 나누면 누가 되고? a. 그리고 상수항 2b죠? 2로 나누면 뭐가 되고? b. 그래서 a, b에 대한 전대칭 이렇게 너네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대칭을 직접 너네가 해석하는 거는 보통 준킬러나 킬러급에 나오긴 하는데 대신에는 너무 어려서 잘 안 나오긴 하거든? 이건 그냥 눈으로만 봐보시고요. 그리고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다 내신 대비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기말고사 범위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가 우기함수는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은 여기 적분 내용은 아니고요. 적분 따라서 우기함수의 정적분을 하기 위한 그 앞에 거 복습이에요. 이거는 앞에 내용이야. 수 1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우기함수의 정적분 하고 잠깐 쉬면 딱 될 것 같아요. 여기 눈에 범어가 조금 더 있어. 자, 우기함수의 정적분은 보통 어떨 때 의심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부호인데 이렇게 됐을 때만 쓸 수 있어 우기함수 정적분은. 그럼 문제에서 거꾸로 따라서 위아래 끝이 부호가 만되면 우기함수의 정적분 의심. 우기함수 정적분 쓰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는 얘기야. 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서가 될 수 있어야 돼. 자, 우함수 예를 들면 이렇게 y축 끝인 우함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면 우리가 넓이를 배웠잖아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차피 어떨까요? 같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0부터 a까지는 2배. 이렇게 하면 기분이 개 좋아. 왜냐면 0부터 하면 접근할 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고 이거 a 하나만 대입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함수가 더 대박이에요. 자, 기함수 접근하잖아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접근하면 이건 식을 한번 써볼까? 인티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두 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 친구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중간 지점 0을 제작을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따라하세요. x축 아래. 여기 넓이를 내가 s라고 친다면 얘 정적분 하면 s가 나올까 마이너스 s가 나올까? 축 아래니까 마이너스 s가 나올 거야. 0부터 a까지는 축보다 위쪽이 되죠? 그럼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아서 이게 뭐가 나와? s 더하면 몇이 나와요? 0. 따라하세요. 기함수의 적분은 0이다. 이 개뿔이야. 다 싹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무함수 적분해라 그러면 0부터로 바꿔 2배. 기함수가 싹 다 그냥 몇으로 만들어 그냥 0 이렇게 만들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순간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부호가 반대. 부호만 딱 반대면 우리가 우기함수 정적분이 떠올라야 되고. 서연아 이거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영부터 1까지 2배. 그러면 하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니까 따라하세요. 우기함수를 분리한다. 근데 다항의 특징, 짝수차. 얘 무슨 함수야? 우함수. 얘 무슨 함수야? 얘는요? 얘는요? 그럼 따로따로 분리를 써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써볼게. 인티그랄 마일부터 1까지 가고 짝수차 항만 다 모아. 그럼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7dx 더하기 인티그랄 마일부터 1까지 누구로? 2x 3승 마이너스 플러스 5x dx 하면은 이거 따라서 짝수차 함수. 그리고 무슨 함수인 거죠? 우함수. 이 친구는 무슨 차함수라 부르고? 홀수차 함수. 그래서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러면 따라하세요. 기함수의 정적분이 0. 이렇게 소거시키고 얘만 몇 배? 2배. 0부터 1까지 2배인데 0부터 1까지만 따라서 조건했을 때 계수와 그리고 2 한 다음에 이거 몇 분의 될까요? 5분의 1. 이 친구는요? 만 1. 이 친구는요? 만 7. 이렇게 계산은 다 돼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나누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내가 홀수차항이랑 짝수차항 분리했을 때 홀수차항들은 어차피 다 0이 될 거죠. 소거가 되잖아요. 다짜고짜 그럼 여기서 실제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다짜고짜 마이너스 1까지 홀수차는 싹 다 분리해서 없앴다고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은 짝수차항들을 몇부터 몇까지로 바꾸고 0부터 1로 바꾸고 몇 배 이렇게 하고 그냥 계산 쓱싹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의 특징 홀수차, 짝수차와 분리해도 우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따라하세요. 우기함수의 정적분 기본 내용이고요. 얘는 언제 쓰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위아래 끝이 부호만 반대일 때 이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 무조건 의심을 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우기함수 정적분 내용을 안 했잖아. 네,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전대칭 함수의 넓이 얘는 내용은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내신 대비할 거를 내가 알아놔야 되거든. 자, 따라하세요.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 주로 그거 할 때 수투에서는 그 정도에서밖에 안 써요. 모든 3차 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다를 외워두면 편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을 지난 어떤 직선 그리고 x축과 이 넓이 흰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마침 딱 지금 대칭점 기준으로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다? 만약에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랑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랑 넓이가 어떨 테니까 똑같겠죠? 그럼 내가 저 곡선 사이의 넓이가 아니라 그냥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변곡점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딱 끊었을 때 삼각형, 두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얘랑 얘랑 넓이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그럼 내가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도 되겠구나 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대칭점 기준 같은 간격 떨어진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주간의 길이 이 직사각형 넓이 그냥 구해도 결과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보고 중간에 대칭점이 있을 때 얘기인 거야. 사다리꼴 넓이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이게 직사각형 파란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이거는 따라서 구간의 길이 이게 가로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되겠죠? 그 쓱싹 정적분기상 안 나오고 그냥 도형의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축 위쪽에 있을 때도 그릴 수가 있고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을 해버려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고 싶게 좀 집중해봐. 자, 전대칭 함수의 정적분 그래프를 안 줬어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상황. 뭐 10을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죠. 10을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들이 이렇게 알려줬대요. fa-x 플러스 fa 플러스 x가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대한 전대칭 의미라고요? a, b 전대칭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는 더한 거의 절반 하면 뭐가 되고? a. 여기 남은 거의 절반 하면 뭐가 돼서? b.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다 그랬죠? 자, 그때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A 기준 같은 간격으로 왼쪽으로 K, 오른쪽으로 K 양수라고 합시다. A-K부터 A 플러스 K까지 그럼 대칭점 기준으로 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 이 정적분을 구해라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애들이 좀 당황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가 A, B야? K만큼 떨어진 왼쪽, 오른쪽 이 넓이를 구하는데 이 위쪽에 있으면 애들이 직사각형을 잘 하는데 이럴 때 애들이 좀 당황하더라고.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으면 이때 정적분 하면 선생님 이 넓이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대칭을 시키죠? 하고 좀 당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 그냥 무시하고 쓱싹 하면 된다. 증명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이거 그냥 계산을 들어가 무조건 똑같아. 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fx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제 대칭점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지금 이게 판단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아래로 B만큼 내릴게. 그러면 대칭점이 A, B가 아니라 A,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런 함수를 H로 정의를 하는 거야. H는 그래서 F를 끌어내렸어. 얼만큼? B만큼. 그냥 H는 몇 몇 점대칭? A, 0 점대칭.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H로 바꿔야 되니까 B를 빼고 더하면 요만큼을 누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야? H 한 다음에 이 분리를 해낼게. 그럼 이렇게 H 정적분에다가 여기 A-K 때 A 플러스까지 B를 적분하면 이렇게 분리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A 왼쪽으로 A-K 오른쪽으로 K에서 A 플러스 K. 근데 A가 0점대칭이니까 H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항상 어떨까요? 똑같이 그럼 얘 정적분이 무조건 몇 날까? 무조건 0이라서 이렇게 소모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만 넣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얘는 따라하세요. Y는 B 상수함수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수라고 가정하면 뭐 Y는 B 이렇게 될 거예요. A-K부터 A 플러스 K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은 거야. 따라하세요. 상수함수의 넓이는 직사각형. 그럼 이거 해가지고 여기 높이가 B가 되고요. 가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K. K. 그래서 B 곱하기
이 길이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자.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그냥 곱해서 우리가 정답을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이건 이해하면 되고요. 외우면 좋고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죠. 외우면 좋은 거지 이거는 필수는 아니야. 좀 쉬었다가 주기함수 한번 해볼게요. 좀만 쉬세요.